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맹경순입니다. 제가 거의 중년에 이르기까지 눈이 참 좋았습니다. 어려서는 안경 쓴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왜 뭔가 공부 잘하는 학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참 부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 이제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정도가 이제 좀 심해졌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부러워했던 안경을 써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인가,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성당 미사 반주를 하는데, 딱 미사가 시작됐는데, 안경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가집의 악보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가톨릭 성가 반주의 오선은 아주 좀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왜 정말 난감하게 몇 개 틀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눈으로만 참 보기가 어려워졌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 제일 현명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나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현명해지려는지 그저 그거 하나 건지는 걸까요? 그래,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잘 보는 사람 옆에서, 그리고 깨끗하게 보는 사람 옆에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초대석에는 경향신문 선임 기자시죠? 네. 유인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TV에서도 많이 보시고 글로도 많이 만나시고 그러셨죠? 네. 여기 참 국민TV가 큰 길가에 있지 않고 조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기 힘드셨죠? 예, 심지어 전 뒷문으로 들어와서 예. 그러나 어쨌든 찾아와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네. 맹경순 아나운서님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우리 정말 반갑습니다. 만난 지 오래됐어요. 그죠? 예. 방송으로 만난 지는 이게 헤어진 지는 너무 오래됐고. 그렇죠. 그 점심 모임 만난 지도 정말 오래됐고, 그죠? 네. 근데 참 이례적인 인사말인데 더 이뻐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쇼크 받은 거. 왜요? 바깥분이 데려다 주셨다면서요. 예. 아직도 그렇게 정답게 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돈을 벌어주기 시작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저에게 충성을 맹세하더라고요. 예. 사진 올라왔다. 네. 네.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이뻐지셨다는 이런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예. 예. 라디오라서 얼굴에 신경 안 쓰고 갔더니 이렇게 사진 찍히다니. 반가워서 그랬나? 네. 더 이뻐 보이신 것이. 근데 사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저희가 평화방송에 있을 때 유인경 씨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스트셨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라디오에서는 스튜디오에 PD인 정승조 씨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평화방송에서는 PD가 저 스튜디오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 나갈 때 우리 둘이서 막 수다 떨다가 눈물 나게 웃는데 그 상황이 완료되지 않은 채 이제 마이크가 들어왔을 때 둘이 거의 흐느끼면서 슬픈 소식도 아니었는데. 네, 거의 생방송 사고 날 뻔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또 유인경 씨가 아는 뒷담화가 많아서. 예. 네. 근데 유인경 씨는 이제 기자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방송에도 많이 나오신단 말씀이죠. 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오게 될 줄 기자 처음 시작할 때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기자 될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었고요. 네. 기자 처음 시작이 1982년에 대학 졸업을 했으니까 정말 너무 아득한 얘기인데. 30년 되셨네. 네, 근데 중간에 전 전업주부로 한 3년 반 쉬었기 때문에 한 29년 차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1990년 이제 경향신문에 이제 다시 재입사를 해서 91년에 우연한 기회에
그때 신문들이 막 조간화 할 때였어요. 네, 네. 조간 브리핑 코너가 생기는 프로에서 좀 나와달라 그래서 나왔던 것이 지금 어영부영 방송 출연도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근데 또 글을 쓰시던 분들이 방송을 참 두려워하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좀 약간 그 뇌의 나사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면 남들이 어떻게 봐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다라는 기능이 조금 약해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땐 좀 굉장히 뻔뻔한 거겠지만 제 딴에는 약간 머리가 나빠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유인경 씨가 그 왜 특히 방송일이나 이쪽 이 뭐랄까 연예 쪽에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여성들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공주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의 성품이나 성향도 좀 그렇고. 예. 근데 유인경 씨 아직도 그 이메일 아이디 쓰세요? 예, 3월이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한여의 대표적인 이름이죠. 3월이가 제 네. 아이디고요. 네. 아마 그런 그 털털한 그리고 예쁜 척을 못 하시는 그런 성향 때문에 많은 여성들에게 또 남성들에게 이 연인이 되기를 조금 미루시고 영원한 친구로 남으시려고 컨셉을 잡으신 것 같아요. 연인이 되고자 한 적도 없고, 되고 싶었던 남성분도 안 계시고, 예. 컨셉 정말 잘 정한 것 같고요. 네. 3월이로 만족하고 있고, 근데 또 다른 아이디도 하나 있어요. 선생님 뭐예요? 모르시는 무술이라고. 그것도 들었다, 정말. 그죠? 다양한 아이디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메일에서는. 예. 자신의 그 다양한 아이디로 계속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잊지 않죠. 예. 초심을 잊지 말자고 네. 생각을 하며. 예. 근데 사실은 뭐 저도 그렇지만 유인경 기자도 그 30년 넘어 어찌 보면은 뭐 남들은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방송도 하고 이러지만 어찌 보면은 이제 직장 생활 조직 안에서 사는 그럼요. 거잖아요. 저는 아직 경향신문의 직원이고요. 네. 얼마 전까지는 뭐 노조원이기도 했고요. 네. 노동자라는 걸 잊지를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 그러면 괜히 다들 뭐 데모하고 뭐 크레인 올라가 있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는 순간이 되는데 저는 평생 꿈이 평생 노동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 그게 방송 출연이건 뭐 아니면 글을 쓰는 거건 책을 쓰는 거건 노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게다가 심지어 돈까지 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공주도 뭐 아무나 흉내 낼 수는 없는 거고요. 조금 그래도 해주셔야 된다고요. 공주 척 하다가 여왕인 척 하다가 추락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봐서요. 예, 주변에 너무 많고. 네. 그래서 뭐 무슨 장자리 달았다, 출세했다 이런 분들 보면 부럽다기보다 아유 저 자리에서 언제 내려올까, 내려올 때 얼마나 슬플까, 힘들까. 근데 누구는 또 유인경 씨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렇게 방송에 많이 나오고, 아니요, 저렇게 신문 피면 글 나고. 근데 알걸요? 경향신문 월급도 별로 많지 않고 방송도 한 번도 MC 해본 적 없어요. 이렇게 간간히 패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이렇게 질투의 대상이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인경 씨하고 만나서 점심 먹고 헤어질 때 꼭 외치는 구호가 있죠. 가늘고 길게 살죠. 길게. 네. 그런데 사실은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굵고 짧게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저희 오빠가 네. 너는 100살을 살아도 굵고 짧게 살다 갔다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네. 왜요? 네 몸매가 그렇잖니. 그래서 그런 오빠들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네.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때 늘 가족이 왼수인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또 건방져지지 않게 늘 견제당하고. 그럼요. 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 주부로 사나 직장인으로 사나 특별한 분 몇 분을 빼놓으면 다 가늘고 길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또 세상을 향해서 또 비굴해질 때도 있고 엎드려서 살 때도 있고. 근데 가늘고 길게 사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그때 제 이야기는 아닌데 네. 지금 86세이신 노란호 선생님이라고 네네. 현역 패션 디자이너세요. 네. 85세. 물론 제일 부러운 분은 송혜 선생님이시죠. 90살에도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시고.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최고의 남편감이라고. 네. 근데 그 노란호 선생님을 제가
40대 후반 무렵에 인터뷰했을 때 네. 이렇게 계속 현역을 하실 수 있고 한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도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유학받은 패션 네, 디자이너시고 네. 패션쇼를 했던 분인데 네. 자기는 건달 정신으로 살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건달의 정신이 무슨 조폭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좀 재미 위주로 살으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을 하면 네. 피곤하거나 지치지가 않고 그 그렇죠. 재미가 무슨 뭐 오락거리가 아니라 그 재미를 네. 발견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건달은 내가 꼭 1등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들이 1등할 때 기꺼이 박수를 쳐주고 조연이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게 이제 건달 정신이라고 하셔서 우리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바깥에서 어둠에서 누구를 위해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네. 지혜나 용기도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늘 의미 있는 일, 뭐 뜻있는 일, 진지한 일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에도 좀 재미있겠다. 네. 이거 참 재밌다. 네. 그게 어떤 장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러면 좀 덜 지치고 길게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다고 노랑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네. 우리 또 이 시간에 청취자인 우리가 미디어 협동조합이니까 네. 조합원들께서 또 우리 진행자고 출연자들에게 굉장히 추임새를 넣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유인경 마담님이다. 그리고 종편 동침에서 저를 보셨군요. 네, 예. 풀코님, 유인경님 반갑습니다. 공릉동 아줌마님 원래 이쁘셨는데 나 이런 분 참 미워요. 원래 이쁘셨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 네. 없이 아이들도 알아내서. 예. 네. 이분도 또 예. 희연님 EBS인가 케이블인가 TV에서 봤는데 정말 예쁘셨어요. 중요한 거 무엇보다 살이 좀 빠지신 거가. 그 검은 옷을 입어서. 글쎄, 예, 저도 착시 그렇게 지금 교정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강한 교정을. 네. 우리 또 막 서로 눌러드려야지 가늘고 길게 살죠. 네. 윙스님, 네. 오드리방님, 카메라 마사지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뻐지신 거죠. 그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뭐 방송 나올 때는 약간 거기서 이제 변장도 좀 해주시고요. 그죠. 제 나이 때는 이제 분장이 아니라 변장이라고 그러죠. 해주시기도 하고. 네. 예. 의식을 좀 하죠, 조금은. 예. 네. 세태우리님, 온몸이 땀에 절어도 들으면 힘이 나는 목소리입니다. 이거 제 얘기거든요. 민경 씨 얘기 아니거든요. 예, 좀 알고 있습니다. 네. 화진야 울프님. 네, 오늘은 유인경 기자님까지 나오시다니 이런 복된 날이. 버지니아 울프님이 아이디세요? 네. 정말 버지니아 울프 좋은 작가신데. 네. 나르디스님은 이분 또 아주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네. 유인경 기자님 오셨다고 반가워하셨고요. 문강님도 리버 피닉스 분 너무나 반가운 분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아름다워님 나는 꼽살이다 진행은 이제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때는 잠깐 번외편으로 한번 출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김미아 씨가 외국을 가셔서 네. 저는 대타로 잠깐 그러셨어요? 게다가 그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우석훈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경향신문에 굉장히 좋은 칼럼을 네. 써서 빛내주는 분들이어서 네. 제도 그때 이제 왜 뭐라 그러나요? 품앗이라 그러나요? 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런 거 나왔던 거죠. 예. 영원지기님, 오늘 아부배틀의 앞건 종편 방송을 님 때문에 봅니다. 유머 감각 뛰어나시죠? 조중동 아니어서 나갔어요. 도박사님, 이분도 또 보통 아니세요. 말빨이 아트의 경지. 이렇게 아름다운 방송인지 몰랐어요. 저는 정말 청취자의 수준이 이거는 거의 뭐 전설급이네요. 맹경순 선생님이 좀 얼굴을 활짝 피신 이유가 이런 걸로 거의 맞습니다. 저는 카메라 마사지는 이런 못 거는 봤지만 댓글 마사지를 봤습니다. 이거 댓글 뽕이라 그러거든요. 댓글 뽕이에요. 네. 네. 중독되시겠어요. 팅커벨님. 네. TV에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재밌게 말씀 잘하셔서 참 좋아했습니다. 하고 아르텔라님은 딱 한마디로 끝내주셨네. 행복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네. 톨카님, 우리의 영원한 대장 언니 같은 분이시죠. 무술이라고 얘기 드렸는데도 저는 이렇게 뽕을 넣어주시면 어떡합니까? 헌병도 못 되는. 영원한 대장. 예. 그래요. 사실은 이 여성들끼리 이
이쁜 여자를 정말 예뻐해주는 거는 정말 뛰어난 인품이 아니면 그렇다고 유인경 씨 이쁘지 않단 이쁘다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뭔가 우리는 인생 살면서 왜 털털한 사람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 그죠? 너무 이렇게 근데 묻고 싶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란가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집어낼 수 있는 분석력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대단한 분석력은 있지 않고요. 저도 늘 저렇게 또 겸손고 굉장히 헤매고 있기도 한데 네. 사실은 이제 어느 기자라던가 네. 방송인들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면은 그쵸. 안 되지요. 그래서 좀 균형 감각 이런 거를 찾으려고 이제 교육도 많이 받고 언론사에서는 여러 가지 책도 읽고 뭘 하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굉장히 저도 어지럽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요. 균형 감각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어느 때는 제가 경향신문에서 일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한 진보적 색채의 성격을 띈 건 사실이죠, 이 신문이. 그래서 제가 빨갱이라는 비아냥을 들은 적도 있어요. 립스틱은 빨갛게 바르고 다니지만 되게 누렁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누렇고. 근데 왜 그렇게 세상이 보게 됐을까? 이게 한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랑 다르면 적으로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저는 찾는다고 해도 남들이 저쪽에서 볼 때는 제가 또 저쪽에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세상에서 어떤 게 바르고 옳고 이전에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답은 현장에 있다. 정도전 씨가 귀향을 갔었기 때문에 정도전 씨가 하니까 굉장히 정겹게 느껴지네요. 네. 귀향을 가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답을 찾았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석력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서 얻어진 것 같아요. 저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죠. 정말 대한민국에서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랭킹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시장에 가서도 시장 아줌마한테 얘기하고 제가 이제 운전을 못하니까 택시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그래서 기사님하고도 얘기하고 승객들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하기도 하고 목욕탕도 가고 이런 거 등등등등 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책에서 얻는 것보다 제일 잘 지금 힘을 듣는 일인 것 같아요. 운전을 못해서 그래서 속으로 자랑이다 생각했는데 정말 자랑이네요. 깨알 같은 자랑질을. 저기 우유 캡틴님 나이 들수록 왜 남자보다 여자가 좋을까? 아마 이 글로 보면 우유 캡틴이 여성인가 봐요. 유 기자님도 그중 한 분이십니다. 바쁜데 고백하고 갑니다. 바쁜 때. 아유 감사하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나이 들수록 동지애를 느끼는 거는 역시 여성인 것 같고요. 요새 김보성 씨가 의리 그 시리즈로 나오던데 나이 들수록 진짜 진정한 의미의 의리를 보여주는 이들은 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토리아님도 오셔서 너무 좋다고 하셨고요. 꽁스님은 애기 사진을 올려주셨고. 애기, 저 애기인가요? 네. 정말 사랑스럽네요. 아니, 이 애기가 얼마 전에 우리 지하 카페에 왔는데. 이렇게 남자 애기가 딱 왔는데 벌써 왜 몸이 단단해서 딱 고추 쓰는 그런 느낌의 애기였어요. 아유, 귀여워라. 네, 록형님, 3월이가 공주님 왕비로 대접받는 그날까지 구호 외쳐주셨습니다. 마루에님, 빨간 립스틱. 근데 빨간 립스틱 바르셨어요. 근데 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그 중에 기억나는 분들, 물론 좋은 의미에서 나쁜 사람 얘기 들을 건 없고. 저는 피천득 선생님 이제 기억 남았어요. 지금 아직 근데 5월이지 않습니까? 97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95세 때 마지막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95세 영감님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15세 청년 학생 이럴 정도로 참 맑고 투명한 분이었어요. 댁에 갔을 때도 가구라고는 전혀 없고 책도 제자들 다 나눠주시고 그림은 달력 찢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셨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 달력에서 찢은 정말 돈으로 치면 몇십 원도 안 되는 그 그림이 몇십억짜리 행복한 눈물보다는 더 가치 있는 정말?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완서 선생님도 맹경 선생님이랑 같이 뵀었잖아요. 77세 정도에 뵀었죠, 우리가 그 무렵.
연세가, 나이가 숫자가 생각이 저는 몹시 그런 거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왜 좋았냐면 저분은 그분 작품도 너무너무 다 거의 한 권도 빼놓지 않고 읽었지만 그 우리나라 한국 문학의 당시 최고 거목이셨던 여류 작가님께서 칼국수를 드시면서 나는 이렇게 조인성이 좋아요.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70대 후반에 대한민국 네. 최고의 여류 작가가 조인성 씨가 좋다고 네. 수줍게 고백하는 장면. 네. 네. 그분이 그 순수함, 귀여움. 할머니가 저렇게 귀여울 수 있구나. 그죠. 저는 예. 박한 선생님이 무슨 위대한 작가라기보다는 네. 어쩌면 저렇게 이렇게 얌전한 것 같으시다가도 어떨 때 그 얘기하시는 왜 그 가장 솔직한 가장 네네. 그런 전곡을 얘기일 때 찌르는. 예. 그래서 참 좋았는데 정말 돌아가셔서 너무 서운하고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예. 그래요.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80, 90 되셨을 때 진짜 인생의 지혜와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 네. 살짝 보여주는 모습, 문득 던진 말씀들 그런 것들이 나도 조금 겸손하게 더 겸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분들만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훌륭하고 멋진 어른이 돼야 되겠다 강박관념보다는 네. 귀엽게는 좀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귀여운 할머니가 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박완 선생님이 참 재미있으신 게요. 네. 그러면서도 왜 은근하게 왜 그 애정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래요. 게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네. 제가 박완 선생님을 참 살아계실 때 몇 번 등친 것이 있어서 제가 참 그러니까 이 방송 출연 같은 거 굉장히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네. 인터뷰도 잘 안 하시던데요. 예. 근데 평화방송은 이제 당신이 신자시니까 좀 나았는데 그때 나오실 때 평화방송 후원 스팟 하나 녹음할까요? 그러면 해주시고 낚이셨군요. 예. 그리고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일주일에 한번 나와주실래요? 그러면 그 말씀이 딱 그 개성 말씀. 맹경수 씨 한 대면 그냥 가지요. 오. 아니 댁도 멀데 사셨는데. 예. 구리에 계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마을 어떤 분이 태워다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분들을 다 그렇게 등치고 낚는 비법은 뭐예요? 저도 사실 오늘 맹선님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먼 동네에 사이도 나쁜 남편에게 운전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를 놀래게 했죠. 태워다 주는 사이가 되셨다면. 그게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아직도 편협한 것이 네. 저는 좋은 사람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성경 말씀에 그런 건 세리도 한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에 대한 거는 그렇게 아직도 편협을 넘어서지를 못한데 내가 좋아하는 만큼 그쪽도 좋아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 이제 제 축복이죠. 네, 근데 좋아하면 또 제가 그분이 필요한 걸 막 이렇게 은근하게 해드리게 되잖아요. 그분이 그렇죠. 요구에 필요하겠다. 네. 그런 게 아닌가. 덕을 많이 베푸셨다는 깨알 같은 사람이시군요. 근데 지금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유인경 씨도 아마 그럴걸요. 그죠? 근데 저도 그러고 싶기도 하고, 계산을 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아요. 가장 이익이다라는 생각도 해요. 맞아요. 정직이 가장 경제적이고, 계산하지 않는 게 가장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보면, 저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분들은, 네. 장관, 차관, 이런 분들이 아니라, 미용실 원장님, 우리 신문에 오늘의 음세를 써주셨던 어떤 분, 이런 분들이 누구한테 어디 가고 있고, 고급 정보를 오히려 더 많이 주셨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었을 때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셨던 분들은 제가 친하다고 믿었던 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별로 해드린 거 없었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우연히 던진 한마디가 고마웠다고. 그 얘기 이런 맞아요. 분들.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 그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유인경 씨 출판 기념회를 왜 조그맣게 작년에 옆에서 거기 오신 분들 어쩌면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참 바쁘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꽃만 안 들고 왔지. 꽃은 사절했었어요, 제가. 꽃만 안 들고 왔지. 이건 다들. 예, 평균 연령이 60대 이상이라는 것이 조금 문제였지만 그게 좋습니다. 아니 정말 그래서 정말 그 바쁜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참